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 어떤 병? 선전선동병.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민심이라는 그 표현, 민심이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 법원 결정에 달린 윤석열 운명. 체포영장 발부된 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 조간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체포영장 청구한 것을 한국일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달린 윤석열 운명. 그거 좀 내려보시면 사진 밑에 한 번 더 내려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네, 여기 보면 체포영장 청구 공표한 공수처 왜 그랬을까? 네, 밑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좀 더 내려보시죠. 네. 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청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체포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범죄 사건으로 보고 피의자를 잡으러 가는데 내가 너 잡으러 간다 미리 알려주는 체포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밀행성이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행동해야 되는 체포영장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공수처는 아예 대놓고 어제 다 까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공수처가 범인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즉 이건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겠다. 이거죠. 공수처가 자기들의 영장 청구 사실을 공표한 것은 바로 국민 여론, 그러니까 여론 재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를 지키겠다면서 모여 있었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애국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집회 차량 천막 칠 수 있는 그런 트럭들이 몇 대가 지금 와서 그 집회 현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한남동 관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루터 교회 앞에 오시면 됩니다. 저도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장 집행을 하면 막아낼 수 있느냐?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표 시절에 이게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네요. 10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서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이인재 전 자민련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의 가로막혀 한 달 뒤 집행됐습니다. 2000년에는 정영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하려 했는데 4차례나 실패했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별로 없는 현직 대통령을 왜 체포하려고 하죠? 쇼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오늘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 영장 집행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려는 어떤 애국 국민들이 지금 속속 모여들고 있고 거기서 집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영장 집행이 저지되면 공수처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그 공수처가 영장 청구 사실을 이렇게 대내외에 공표한 건 뭐냐? 바로 여론 선동하는 거죠. 오늘 주요 신문의 사설을 보면 이 선동 여론의 끝판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엄정한 법 집행하라. 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여기서 중요한 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언론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언론은 검찰도 아닙니다.
더구나 언론은 경찰도 아닙니다. 언론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유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죄 윤석열, 한겨레 신문 사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전제를 하고 사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언론이 사법부나 행정부 직속의 검찰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수사기관인 것처럼, 자신들이 사법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저 행태, 저건 뭐냐? 선전선동 매체라는 소리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하라. 한겨레 신문 사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하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이재명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무려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선거법 관련은 1심에 6개월,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에 3개월씩해서 1년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2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2심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 사설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하라, 잡아들여라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사설은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는 선전선동 매체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너무나도 다르게 접근하죠. 이재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즉 자기들과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접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미사역으로 탄압해도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까? 자,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된 윤석열, 궤변 접고 석고 대제부터 하라. 경향신문 사설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좌파 언론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지금 현직 대통령 공식 직함도 쓰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씨, 윤석열이 보인 행태는 뭐 이렇게 나갑니다. 현직 대통령이 옆집 친구입니까? 옆집 아재입니까? 최소한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칭은 붙여주는 것이 언론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1년 전이죠.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서 출근하는 대통령 뒤에다가 고함치던 MBC 기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한없는 배려와 관용을 베푸는 반면 자기들이 반대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법 집행하라면서 탄압해도 된다는 식의 논조를 가져가는 이런 좌파 매체들의 논조. 이건 뭐냐? 바로 선전선동 매체라는 거죠. 선전선동 매체라는 거죠. 그리고 경향신문에 오늘 그 칼럼도 하나 있어요.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경향신문은 오늘 뭐 사설 앤드 칼럼으로 그냥 좌파 단체들이 다 오늘 거기서 1박 2일 밤샘 농성을 한다. 그리고 관저 뒷산이 있는 매봉산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자업자득이다. 여기도 보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중앙일보가 재판부입니까? 중앙일보가 검찰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예, 중간에 검찰은 뭐뭐라고 밝혔다 있죠. 저기 검찰은 밝혔다. 이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있는 것을 중앙일보가 인용 발췌해서 사설을 쓴 거죠. 검찰이 밝힌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위보도죠. 가짜뉴스죠.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가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 어떤 병? 선전선동병.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민심이라는 그 표현,
국민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민심이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 이러면서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지난 8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거의 연성 파시즘 체제가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뭘 했나요?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파기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사건이 발생하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근간을 지탱하는 모든 뿌리들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충격을 준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그 연성 파시즘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례처럼 뽑혀나간다. 그럼 그 다음 올 수 있는 그 체제는 뭐겠어요? 아마 연성 파시즘 체제가 아니고 이재명식 강성 파시즘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며, 또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기다리고 있던 영장 전담 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발부를 하냐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지는 순간에 왔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은 약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 입장을 좀 반영해 주긴 합니다. 체포영장까지 청구된 윤 피하기만 할 건가.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왜?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내란죄까지 입증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헌법제 86조 위반이라니까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헌법제 86조 위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걸 알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정도다. 여기 보면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쯤에 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을 검토한 뒤에 이르면 30일, 늦어도 31일, 오늘 발부했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보면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외부와의 접촉도 쉽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큰 죄를 지었고, 내란죄를 지었고, 그 죄가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즉, 여론재판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투데이 사설 지적은 그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재판을 몇 년씩 끌다가 징역형 선고받았는데 아직 구속되지 않고 활동 중이고, 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대표로 활동하고 당을 창당해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까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결국 구속됐지만, 그런데 윤 대통령 수사는 이렇게 논란이 많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쟁이 벌어지고 체포영장도 청구된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와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완전 오버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검찰의 수사권 범위는 대통령, 장관,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를 보면 문재인 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분도 경제라든지 부패 범죄에 국한돼요. 따라서 내란죄 혐의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공수처의 수사권은 뭐냐?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신분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 죄명 중에 내란죄는 없어요. 결국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